그동안 우리가 운동에 대해 알고 있던 상식은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의사, 잡지, 그리고 주변 지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저 많이 걸으세요. 하루만 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3년 미주리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는 의료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구 결과 60세 이상 성인이 특정 의자 운동을 병행했을 때 걷기만 한 집단보다 신체 기능이 무려 27%나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손주를 가뿐히 안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하느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신발 업체와 트레드밀 제조사들은 걷기가 노년층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거대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수십 년 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에는 훌륭하지만 60세 이후 급격히 진행되는 근육 손실, 즉 별표 근감소증, 사어코퍼니어, 별표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30대 이후 매 10년마다 근육은 3에서 5%씩 사라지며 70대에 이르면 젊은 시절 근력의 30%를 잃게 됩니다. 2022년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2,000명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18개월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의자 저항 운동을 한 그룹은 근육량이 증가한 반면 걷기만 한 그룹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1순위 운동은 골밀도를 19%나 높이는 효과가 입증되어 현재 고관절 수술 후 재활 프로토콜로도 처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댓글로 여러분의 연령대와 시청 중인 지역을 공유해주세요.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이들이 간과하지만 자립적인 삶을 위해 필수적인 별표 시티드 카프 레이즈 별표입니다. 의자에 앉아 뒤꿈치를 드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이 운동은 하체에서 가장 저평가된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뿜어올리는 정맥 펌프 역할을 합니다.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순환시켜야 하는 우리 몸에서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이 하체에 고이게 되어 부종, 하지정맥류, 심지어 치명적인 혈전 위험을 높입니다. 2021년 응용생리학 저널에 따르면 12주간 이 운동을 실시한 그룹은 정맥순환 효율이 41% 개선되었으며 심부정맥 혈전증 위험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걷기도 종아리를 사용하지만 앉아서 수행할 때 특정 근육을 더 강력하게 고립시켜 단련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가 튼튼한 의자에 앉아 무릎을 90도로 굽힙니다. 발가락 부위에 힘을 주어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듭니다. 정점에서 2초간 멈춘 뒤 천천히 내립니다. 이 별표 천천히 내리는 단계 별표가 근육 성장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초보자는 15회씩 시작하여 25회 3세트까지 늘려보세요. 익숙해지면 허벅지 위에 책을 올려 무게를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없어 무릎이나 고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최적입니다. 잠시 안내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시니어 건강 정보를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4위는 계단을 오르거나 차에서 내릴 때 혹은 화장실에서 혼자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별표 시티드니 익스텐션 별표입니다.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은 노화에 따라 가장 빠르게 약화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버몬트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대퇴사두근 근력 저하 속도는 젊은 층의 2배에 달합니다. 5년간의 추적 조사 결과 별도의 근력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허벅지 근육의 16%를 잃었지만 이 운동을 주 3회 실시한 그룹은 오히려 4%가 증가했습니다. 평지 걷기만으로는 대퇴사두근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렵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의자 옆면을 잡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쭉 펴서 무릎을 완전히 확장합니다. 발가락은 천장을 향하게 하고 허벅지 근육에 강한 힘을 주며 3초간 버팁니다.
이후 4초에 걸쳐 천천히 발을 내립니다. 다리를 단순히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쥐어짜는 듯한 의식적인 수축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31% 더 향상됩니다. 강도를 높이려면 모래주머니나 저항밴드를 활용하십시오. 강한 대퇴사두근은 관절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여 관절염 진행을 늦춰줍니다. 3위는 우리가 잊고 지내는 중요한 근육, 바로 별표 시티드 힙마치 별표입니다. 장요근을 포함한 고관절 굴곡근은 걸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끌게 되어 아주 작은 턱에도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2022년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굴곡근 약화는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근력이 약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낙상 사고를 겪을 확률이 4배나 높았습니다.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골절과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의자 앞쪽으로 당겨 앉아 허리를 세우고 코어에 힘을 줍니다.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 뒤 2초간 정지합니다. 천천히 내린 후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근육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총 20회씩 3세트를 권장합니다. 이 운동은 수술 전후 환자들의 회복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를 들고 버티는 과정에서 코어 안정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즉 문을 열거나 가방을 드는 모든 동작에는 당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2위인 별표 시티드로우 별표는 광배근과 능형근 등등 근육을 단련하여 구분 등 원망족 증상을 예방합니다. 등 근육이 약해지면 중력에 의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척추가 굽게 됩니다. 이는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폐를 압박해 호흡을 어렵게 하고 거북목으로 인한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걷기 운동은 팔을 수동적으로 흔들 뿐이라 등 근육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6개월간 밴드 로잉 운동을 한 그룹은 척추 자세가 8도 개선되었고 상체 통증이 63% 감소했습니다. 발바닥에 저항밴드를 걸고 양끝을 잡습니다.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당기며 양쪽 견갑골, 날개뼈를 조여줍니다. 2초간 유지 후 천천히 원위치합니다. 밴드의 탄성을 조절하여 마지막 3회가 힘들 정도로 설정하세요. 튼튼한 등 근육은 척추를 지탱하는 지지대 역할을 하여 척추 퇴행을 막아줍니다. 1위는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별표 시트 투 스탠드 스쿼트 별표입니다. 평생 단 하나의 운동만 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장수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 도구로도 쓰입니다. 손을 짚지 않고 바닥이나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6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운동은 대퇴사두근, 둔근, 종아리, 코어 등 근육까지 하체의 거의 모든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차에서 내릴 때 매일 반복하는 기능적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앞서 언급한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주 3회 실시한 고령층은 고관절 골밀도가 19%나 증가했습니다. 체중을 실어 일어나는 동작이 뼈에 자극을 주어 새로운 조직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발을 골반보다 넓게 벌리고 앉아 팔을 가슴 위에 교차합니다. 체중을 앞발에 싣고 뒤꿈치를 밀며 완전히 일어납니다. 정점에서 1초 멈춘 뒤 무려 4초 동안 아주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을 듯 말 듯 할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느린 하강 단계에서 근육이 가장 많이 발달합니다. 초보자는 10회로 시작해 15회 3세트까지 늘려보세요. 정리하자면 걷기는 심장 건강에 좋지만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과 골밀도를 지키기엔 부족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의자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저항 운동만이 근감소증을 막고 신체 기능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싼 헬스장 회원권이나 복잡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튼튼한 의자와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루 15분, 주 3회 투자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5번 운동부터 시작해 매주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시트 투 스탠드 스쿼트까지 마스터할 때쯤 여러분의 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쌓은 근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운동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은 그동안 걷기만이 정답이라고 믿어오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